안녕하세요. 오늘은 캠공 3주차 영화 속에 숨겨진 인문학. 오늘의 영화는 죽어야 사는 여자. 상당히 그 색다른 영화인데 어, 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 일반에 대해서 어,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이 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영화 감상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화 감상을 주로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음, 영화 감상이라는 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오늘은 되도록이면은 어, 30분 이내 한 25분 정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화 감상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자료를 제가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가 영화 감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영화라는 것은 길어봐야 3시간 아니면 1시간 아니면 그 이하의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책을 한 권이나 한 책을 두세 권 정도 읽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영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독서의 기능 그 이상 영상이라는 그런 우리 시대의 그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영화가 굉장히 범람을 하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우리가 범람을 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엄선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영화의 특징은 아까 말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영화를 이렇게 휴일이나 아니면 밤에 마음이 허전할 때 이렇게 영화를 가끔 보기도 하는데 다 보고 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단순한 오락인지 뭐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이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지? 하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저자가 왜 저런 장면을 넣었을까, 왜 저런 음향 효과를 넣었을까 하는 것을 그 이론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그냥 맥 놓고 화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요소다 하는 거예요. 시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영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되고
그 인상이 이제 굉장히 오래 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인상, 그 사람의 시각적인 요소죠. 첫인상이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그 매너라든가 그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뭐 기타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에 관한 인상을 그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은 이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그 인상을 특징 짓는다 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제도 주제지만은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면이다 하는 거예요. 장면. 장면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가 글로 쓰면은 10페이지, 20페이지 될 수 있는 것을 장면 하나로 딱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에 아무런 그 말이 없고 그냥 침묵만 있다 하더라도 그 장면이 굉장한 것을 말해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뭐 문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장면, 화면이죠. 화면, 장면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에 관한 각인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라는 것은 연극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데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연극이 이제 영화가 됐다 하는 거고, 그러나 연극이 어떤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뭐 골동품 정도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연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영화 속에도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극은 이런 그 캐릭터에 의해서 이 장면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사건과 그 사건이 전개되고 그것이 이제 갈등을 일으켜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그런 점에서 영화와 굉장히 그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훨씬 더 연극이 가지는 특징은 영화가 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놓쳐버릴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연극적인 영화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그 배경을 다 생략을 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등장인물도 그 대사도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연극과 영화를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다를까? 이 영화에서 연극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고 또 그런 특징을 가진 영화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 연극적인 요소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머릿속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영화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영화 속에 들어있는 게 소리라는 거죠. 음악적인 요소. 음악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알다시피 시각적인 그런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 청각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청각이라는 게 굉장히 그 시각보다는 사실은 그 고차원적인 겁니다. 이 단순히
화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음향 효과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많은 더 화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불안하고 빠른 템포의 그런 배경음악, 아니면 느슨하고 잔잔한 음악, 아니면 불규칙적인 음악, 아니면 규칙적인 음악, 음향 효과, 아니면 어떤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바그다드 카페 봤잖아요. I am calling you 하는 그 제가 배워서 좀 다음에 해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굉장히 이 노래가 좋아요. 좋고 이제 가수도 굉장히 미인이고, 소리가 정말 뭐 조수미만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지만은 굉장하다. 하여간 그런 음악을 배경에다 딱 깔은 영화하고, 그냥 맹숭맹숭한 그 일본 영화들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상투적인 그런 그 배경음악을 잘 넣는 중국 영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적인 요소를 어떻게 삽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화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영화가 생각이 나고, 또 그런 영화의 내용 비슷한 거를 보면 우리가 그 음악이 떠오르고 하는 그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특히 이제 바그다드 카페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교훈을 얻었다 하는 감명 깊은 그런 감상문을 써줬는데, 과제를 제출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쓴 학생도 뭐 없잖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진심으로 쓴 것은 제가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제 제출하는 게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 시간을 같이 했다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나름의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한 줄 한 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내면을 자기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여자, death becomes her, 직역을 한다면 죽음이 그 여자가 된다, 그런 거죠. 그 번역을, 직역을 갖다가 죽어야 사는 여자,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번역인데, 독일어로는 Der Tod steht ihr Gut이라고 해서 Der Tod, 여러분들한테 좀 무리가 되나요? 그래서 하여간 죽음이 그 여자 곁에 아주 잘 서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제가 독일에서 봤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본 영화인데 지금하고 이렇게 굉장히 신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이제 이 메들리라는 이 뮤지컬 스타, 이게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자기 친구, 이 여자죠. 잘 표시가 안 나네요. 이 메들린이라고 굉장히 스타, 뮤지컬 스타죠, 뮤지컬. 저도 뮤지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 친구인 헬렌, 이 빨간 옷 입은 여자, 헬렌, 내 친구인데 앙숙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메들린이 자꾸만 이렇게 이 자기 친구 헬렌의 애인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결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좀 이렇게 장르가, 이 영화의 장르가 코믹이에요, 코믹. 그래서 희극이죠, 희극.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서 있는 남자가 맨빌이라는 의사인데, 그냥 그렇게 이제 이 여자랑 결혼했다가 다시 자기 옛날 애인하고 바람 피우다가 그러다 이제 떠나버리거든요. 완전히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죠? 그래서 50이 넘어가지고 새 장가를 들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죽는다. 그래서 이 로만이라는 이 또 아주 미녀가 있어요. 70이 된 미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미녀인데 나 몇 살 먹은 것처럼 보여. 그렇게 하고 이제 묻거든요. 20살? 글쎄, 23살? 이제 그런데 내 나이 70이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늙지 않게 하는 그 미약이라는 걸 이제 먹었다. 그래서 이제 약장사에 말하자면은 뚜쟁이죠. 이제 약 팔아먹는. 그렇지만 이 여자는 굉장한 미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한번 이 여자죠. 로만이라는 여자인데 70 먹은 여자인데 굉장히 미녀예요. 남자라는 것은 70을 먹었건 80을 먹었건 상관을 안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줄거리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미약을 사서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늙지 않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죽지는 않고 말하자면 폐물처럼 돼가지고 이 여자도 뚜쟁이 이제 뚜쟁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약 팔아먹는 약장사죠. 70 먹은 여자가 이렇게 섹시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늙지 않는 그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니들도 사 먹어라 하는 이제 약장사죠. 아주 징그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블랙 코미디라는 이 영화가 참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코미디인데 어떤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영화가. 그래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 또 어떤 영원한 생명 이런 거를 이제 풍자했다. 뭐 남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여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날에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죠. 저는 9세대 중에 9세대인데 요새 젊은 남자들 보면 여자보다 더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막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머리 이렇게 아주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쟤는 구닥다리 중에 구닥다리라 그런지 몰라도 야 저거 귀걸이도 좀 하고 매니큐어도 좀 바르고 뼈조끼도 좀 신고 좀 치마도 입고 브라우스도 입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남자가 왜 저렇게 하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뜻이죠. 핸드백 메고 아주 뭐 화장하고 이렇게 핸드백에서 화장하는 거 꺼내가지고 싹싹싹싹 화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좀 그런 거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요새 보면은 그리고 이제 동성애 영화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는 무조건 컷 시켜버리는데 좀 보수적이라 그런가요? 컷 시켜버리는데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많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여자의 허영심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허무한 꿈, 이게 허무한 거죠. 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건데 이건 허무한 꿈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이제 이런 거는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나서 한 100년도 못 살다가 이제 죽는 게 자연 법칙인데 거기에 저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이렇게 생겨라 하고 했는데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전부 다 뜯어 고쳐가지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을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 성형수술을 해서 그런지
이빨 교정 전부 다 하고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좀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개성이 하나도 없고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좀 무슨 그 인조인간처럼 자기들은 그게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하느님이 준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신이 준 어떤 그런 고유성 이 좀 뭐랄까요 그 개성이죠. 개성이 없다. 요즘에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제 개성이 많이 이 수술이라든가 뭐 미용술 뭐 그다음에 뭐 헬스장에 가서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뭘 돈을 주고 뭘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살 빼고 뭐 그런 게 일이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 신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반자연이라는 무서운 보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굉장히 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연 법칙, 신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허용된 제한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돈도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아름다움도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너무 오래 살려고 그러고 여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배에 구멍이 났죠. 총을 쏴가지고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맨비라고 이제 그 주인공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먹으면은 늙지 않는 미약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시로 써봤습니다. 한 2분 만에 썼어요. 건강하고 죽어야 사는 여자, 건강하고 아름답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무한한 욕망. 이게 행을 띄워야 되는데 이제 공간이 없어갖고 제가 그 마음은 아름답지 못하다네. 타인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을 부정하고 이 말이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 그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네.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아름다우면 되는 줄 알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몸이 아름다우려고 하면은 그 보복을 받는다는 거죠. 비록 더럽고 추한 욕망에 휘둘렸어도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인간다운 소박한 그러나 진실한 삶을 찾아 만족하라. 이런 교훈을 이 영화가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참된 아름다움이 있으니 이게 맨빌 박사가 이제 이렇게 속물적인 여자들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도망을 쳐가지고 50이 돼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잘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게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했듯이 제가 디자인 아주 멋있게 했죠. 저도 이제 아름다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더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죠. 여러분들도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 성형수술하는 게 아름다움일까? 그렇다고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게 아름다움일까?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뭘까? 도대체가 선생님이 하기 좋아가지고 그냥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자기 스스로가 찾아보는,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제 아까 뭡니까? 이 여자 로만이라는 정말 그 남자라면 한번 빠져봄직한, 빠질 수밖에 없는 매혹적인 여자, 이런데 빠지면은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정말 뭘까? 근데 남자는요 그런 아름다움에 한번 어느 순간 탁 빠지면은 헤어나질 못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뭘까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걸 하나 만들어서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인생이 많이 흘러가고 나면 아, 내가 그때 그 수업을 잘 들었다.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할 때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해도 좋지만 막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는데 좀 이렇게 침잠을 해가지고 성의껏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